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جنگ تحمیلی محکم میایسته، همچنانی که تا حالا ایستاده.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میایسته. صدمه آمریکا اگر ورود در این میدان بشه، ورود نظامی در این میدان بکنه، صدمه جبران‌ناپذیری خواهد بود بدون تردید. Iran can and should make a deal. We sent a deal to them that was practical, that was realistic, or they will face grave consequences. Does Iran have 2 weeks, or could you strike before that? We're going to see what that period of time is, but I'm giving them a period of time, and I would say 2 weeks would be the maximum. 자, 국제 정세와 이 미국의 이 국방비 압박, 이런 쟁점들 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 미국이 동참할지 여부, 앞으로 2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란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만약에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 대결, 글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 보이신지 예측은 하실 수 있을까요? 예측이 그닥 쉽지는 않습니다만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이것을 장기화해서 끌고 갈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단이 탄도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한 3,000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격 거리를 생각하면은 한 1,000km 이상을 공격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절반 안 되는 정도가 이제 이 이스라엘 공격에 적합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도 지금 한 절반 정도는 한 여태까지 8일 정도 전투 속에서 소진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급하게 뭐 이렇게 생산을 더 늘리지 않는 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명해진 이란제의 샤헤드 136 같은 그런 장거리 드론,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쏘기 공격들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만큼의 그런 화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뭐 유리해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란의 방공망을 다 제압을 하고 이제 뭐 사실 뭐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투입을 해서 자유자재로 지금 이제 공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쪽이 좀 더 지속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이 장기간의 전쟁을 다 끌고 갈 만큼, 왜냐하면 지금 아직 어찌 보면은 하마스와 이 전쟁들 이런 것들이 다 종료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전선의 힘을 다 이렇게 펼쳐놓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얘기가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이 핵물질을 이미 외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이렇게 이란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물질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옮겨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또 이미 또 제네바에서 유럽 3국과 협상을 했는데도 여기서 성과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굉장히 이란으로서는 딜레마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는 미국의 딜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핵 개발에 관한 부분들을 공개를 해서 이제 무기 개발 안 한다라고 공식화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을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
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실제 마치 무슨 뭐 세계가 놀랄 거다 해서 핵무기를 쏠 것과 같은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하기도 했단 말이죠. 며칠 전에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그 정도 단계까지는 나간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 쪽의 분석이기도 했고 네.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쪽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벙커 버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공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느 정도의 위력이고 그게 없으면은 핵무기 못 만들게 만들 수 있는 없는 상황입니까? 자, 이게 일단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 이제 그 이란의 아주 대표적인 핵시설 두 군데가 나탄즈랑 지금 포르도라는 이 두 지역입니다. 예. 나탄즈는 이미 이제 공격을 했고요. 기습을 이제 그 시설이 파괴된 걸 확인했고 네. 문제는 포르도인데 사락 지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란 그 혁명수비군 기지에 있는 곳인데 여기 지하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벙커버스터 우리가 GBU-28이라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쓰는데 이게 이제 한 지하 기준으로 하면은 안반 한 30m 정도밖에 못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한 100m 이상 수백 미터 정도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벙커 버스터는 안 되고 미국만이 갖고 있는 슈퍼 벙커 버스터라는 폭탄. 이게 무려 14톤짜리 폭탄입니다. 폭탄이. 예. 그래서 그 안에 폭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자가 굉장히 단단한 강철로 되어 있어서 뭐 텅스턴이나 이런 합금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집안을 뚫고 내려가서 거의 천연 안반 집안 같은 거 200m 이상을 뚫고 내려가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도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의 모습은 또 역시 마법의 이주를 다시 거론을 하면서 약간은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란의 공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집속탄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집속탄 하나의 탄두 안에 수십 개의 또는 수백 개 이게 이른바 이게 새끼 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지금 퍼져나가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걸로 이제 건물을 공격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저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 자탄이 일반 폭탄 형식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형 자격탄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자 일단은 이제 지역을 떨구면은 뭐 한 축구장 두세 개 정도의 면적을 그런 강철비가 내려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저게 이제 특히나 기갑 부대들이 이동하는 기갑 부대나 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뭐 우리가 방공호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피해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저런 무기들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무슨 정밀 타격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집속탄이 뭐 이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의 이제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또 이란 전쟁 속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이란 시민들은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피해가는 피난 행렬이잖아요. 식량난, 뭐 식수난 또 그랬기 때문에 튀르키예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도 피해는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고통받는 건 지금 국민들이잖아요. 양쪽. 원래 뭐 전쟁은 언제나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저기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만에 하나 뭐 이제 부시의 핵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타격돼 가지고 해서 방사능 누출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보면은 테헤란보다는 되려 뭐 예를 들어서 카타르나 이런 다른 중동 국가들 훨씬 더 시설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